자, 2006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경기와 인천 일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이요. 다음 달 징역 15년형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. 이미 한 차례 징역형 만기 출소 이후에 또 11차례나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재범 이력이 있어서 인근 주민들이 벌써부터 긴장입니다. 네, 성폭행 전력과 수법이 어땠기 때문에 조두순보다 더 흉악범으로 불리는 건지 또 김근식의 출소를 대비한 사회적 대책이 어떻게 마련돼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경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이기도 한 임준태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예. 자, 김근태 일부에서는 조두순보다 더 흉악범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. 자. 그 실제로 조두순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자가 소수였기 때문에 예. 사실 또 피해의 그 범죄 수법이 좀 잔인해서 상당히 그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네. 실제로 이제 범죄 피해자 면에서 봤을 때는 네. 이 김근식은 더 많습니다. 예, 그 짧은 기간에 무려 한 11명 정도 예. 아이들을 주로 이제 뭐 10살에서 한 12, 13살 정도 예. 초등학생 정도의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성범죄를 저질렀던 케이스인데 의외로 또 범죄의 심각성, 피해자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네. 그 조두순보다는 덜 알려진 그런 흉악 범죄자인 것 같습니다. 네, 예. 지금 김근식이 총 12명의 아동을 이제 성폭행한 거잖아요. 근데 지금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는 아니더라고요. 이건 왜 그런 건가요? 그렇죠. 이게 전자발찌 관련된 법이 시행된 게 2008년 8월 정도 됩니다. 그런데 이제 조두순 같은 경우는 2008년 12월 달에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네. 출소 후에 전자발찌를 이제 찰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적용이 되는데 이 김근식 같은 경우는 이 지금 한 15년 정도 형을 살고 내달 아마 출소 예정이라고 알려져 예. 있는데 2006년도입니다.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렀던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 또 이런 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소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. 그렇죠. 왜냐하면 예. 이제 우리가 형사법에서는 불이익이 될 만한 그 처벌은 과거의 행위로 그러니까 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네. 소급할 수가 없습니다. 자, 김근식의 이 범죄 행각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범죄 수법을 저희가 알아야지 또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습니까? 주로 뭐 10살, 12살, 13살 정도의 예. 여자 초등학생들한테 접근을 해서 어떤 뭐 물건을 들고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이게 이제 전형적인 어린아이들을 그 유괴하거나 어린아이들 얼마나 착하니까 그렇죠. 도와주겠습니다 하고 또 따라갈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아서 그런 이제 범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뭐 초등학교 한 5학년, 6학년 정도 아이들이 뭐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어떤 것을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예. 대부분 응합니다.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남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교육적인 어떤 그렇게 그런 이야기들 측면이 있는데 하잖아요. 예, 그런 이제 범행 수법을 이용해서 거의 뭐 한 11명 정도 중에 한 명을 예. 제외하고는 대부분 10살에서 13살 정도. 9살, 10살, 그렇죠. 13살 또 고등학생도 있고요. 예. 예, 17살도 있네요. 예. 예, 그렇습니다. 네. 일단 2000년에 처음에 이제 미성년자를 성폭행해서 들어갔다가 출소하고 16일 만에 재범을 저질렀더라고요.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또 재범. 그렇죠. 이게 2000년 이제 그 당시에 5년 6개월이니까 한 뭐 예. 살고 나서 다시 출소한 16일 정도니까 예. 사실은 정말 그 앞에 사건에서 그렇게 너무 좀 단기로 어떤 형벌을 선고한 것이 또 후유증이 아닌가. 사실은 지금 제가 우리나라 지금 형벌 체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는데요. 예, 예. 예를 들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자가 11명이면 예. 한 명당 5년씩이면 50년입니다. 예. 근데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예. 강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어떤 사건과 상습범이라면 본래 정해진 형의 2분의 1 정도밖에 그 가중을 못합니다. 그러니까 네. 10명을 강간하거나 5명을 강간한 범죄자라도 네. 형이 더 커지질 않아요. 네. 그래서 우리나라 이 지금 형벌 제도가 예.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가중주의라는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.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병과라고 합니다. 모든 범죄를 합산하니까 예를 들면 절도를 한 20건 한 범죄자가 80년을 선고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거든요. 그렇군요. 그래서 이제 이번 케이스를 봤을 때 예, 예. 특히 이제 어린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특성은 네. 사실 재범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. 네. 예. 일반적인 성범죄자에 대해 그 재범 가능성을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데 네. 더군다나 13살 전후에 이 청소년 특히 이제 초등학생 정도의 여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 성범죄는 뭐 미국에서 보고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그 재범 가능성이 높아서 네. 앞으로 정부나 또 교정당국, 경찰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. 처벌이 너무 약하다 이런 말씀 지금 하고 그렇습니다. 계시는 건데 예. 2000년
때 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때 아동 성폭행이었는데 예. 5년 6개월형을 살았단 말입니다. 예. 그리고 나와서 뭐 열 하루 만에 또 범행을 지금 11차례 저질렀다는 건데 그렇죠. 5개월 동안 잡히지 않은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예, 관리 감독이 너무 소홀했던 거 아닐까요? 일단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2006년 한 5월부터 9월 사이에 11건의 유사 범죄가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인천 계양 지역 네. 그래서 뭐 한 8건 정도, 경기 파주나 고양 시흥 쪽에서 한 3건 정도인데 사실은 10살에서 13살 정도 아이가 이런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우리 한국적 실정에서 부모님들이 그 다음날 바로 신고하지 않거든요. 아이가 사실은 상당히 놀라고 부모님들도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며칠 동안 고민도 하고요. 그래서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에 예. 피해자가 그것을 신고하는 자체가 제2의 또 어떤 그 뭐랄까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네. 있었던 그런 시절이라서 아마 그 유사 범죄가 계양구 관내에서 그렇게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네. 아마 신고가 제때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요. 예. 네. 또 당시 우리가 뭐 경찰 수사력이 또 미흡해서 이런 범죄자를 조기에 검거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. 네. 네. 김근식이 지금 같은 수법으로 비슷한 연령대 아이들을 반복적으로 성폭행했는데 왜 어린 미성년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삼았을까요?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프로파일링 쪽 관점에서 본다면 흔히 이걸 이제 소아기호증이라는 범죄자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성범죄자가 아니라 보통 14, 15세 전후의 미성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정한 연령의 어떤 그 범죄 피해자를 이제 물색하는 그런 이제 소아기호증적 연쇄 강력 범죄자이기 때문에 예. 아마도 이런 동일한 유사한 형태의 피해자들을 계속적으로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. 그럼 이건 하나의 병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? 일종의 우리가 이 성도착증까지 또 심하면은 뭐 사실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 그 사이코패스와 같은 이런 어떤 그 범죄자로도 분류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. 네. 치료가 돼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? 그렇다면 예. 이 김근식은 그러면 수감 중에 치료를 받았습니까? 아니면 뭐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뭐 그 기록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. 사실 치료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화학적인 약물요법이거든요. 아. 특히 이제 남성의 어떤 성범죄의 가장 큰 요인이 호르몬의 어떤 분비거든요. 그렇다면 이 남성 호르몬을 과도하게 뭐 분비되는 것을 우리가 화학적으로 치료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재소자나 범죄자가 동의를 했을 때 국가가 그걸 시행할 수 있거든요. 네.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소화제나 감기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동의하지 않으면은 그렇죠. 치료를 그래서 이제 안 받는 거군요. 예, 그러면. 우리나라에도 이 화학적 거세라는 네.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. 남성의 경우 특히 성범죄자가 재범하지 않도록 예. 약물 치료를 통해서 그런 어떤 그 수치를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치료를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. 이건 일종의 말해 화학.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? 그거 가능하죠. 미국 같은 데는 이런 이제 범죄자 강제로 하지 않으면 예. 뭐 예를 들면 가석방 조건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저 조건을 달 수가 있죠. 예를 들면 그렇군요. 너가 예. 이런 치료를 받으면 가석방을 받을 수 있지만 이거 받지 않고 많이 나가면 또 재범을 하니까 너는 가석방 시킬 수 없다. 네. 그럼 우리도 이런 화학적 거세까지도 적극적으로 특히 성범죄는 그렇습니다. 사실은 치료만 하면 예. 사실 멀쩡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도덕적, 윤리적으로만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예. 환자적 관점에서도 한번 보면 사실 치료를 한다면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나라 이 법 제도, 법 정책상으로는 강제로 이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좀 안타깝습니다. 네, 일단 김근식 다음 달에 출소를 하는데 그러면 이 소아기호증이 치료가 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재범 가능성도 높겠습니다. 그렇죠. 왜냐하면 지금 출소된 연령으로 그러니까 추정해 보면 한 예. 55세 전후 정도 되면 예. 여전히 이 남성의 어떤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그 재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추정이 됩니다. 예. 자, 현실적인 문제 짚어보겠습니다. 만약에 출소를 하면요, 주거지로 갈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주변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어떻게 조언해 주고 싶으세요? 일단 뭐 그 주변에 이제 신상 공개가 되니까 예. 거주지가 상당 부분 노출이 될 겁니다. 사는 곳이 공개가 되는 거죠? 예, 그렇다면 적어도 그 인근에 지금 청소년,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예. 상당히 아마 걱정이 크게 될 것 같고요. 네. 예, 이런 문제가 앞으로 아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앞서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전자발찌를 착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했잖아요. 근데 이번에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시민들의 불안감을 좀 줄일 수 있을까요? 예, 기본적으로 지금 김근식한테는 전자발찌를 강제로 착용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그 규제가 없습니다. 예. 네, 그래서 네. 이 부분은 결국은 이 일반 범죄자가 만기 출소를 해서 사회에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 경찰 당국에서 이 범죄자에 대한 또 범죄 가능성에 대한 어떤 대비, 순찰, 그다음에 집 주변에 CCTV 그리고 일반
주거 지역보다 훨씬 더 좀 더 강력한 또 순찰이라든지 예방 조치가 이루어져야만이 주변 지역 주민들이 좀 더 덜 불안해할 것 같습니다. 지금 특별 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고 그리고 CCTV 등 범죄 예방 시설을 더 설치하고 경찰 초소 설치하고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은 없을까요? 이 경찰 단계에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. 예를 예. 들면 우리가 지금 만기 출소한 재소자에 대해서 또 너무 많은 과도한 관찰이나 감시, 감독 자체가 법적 근거 없이 하겠을 때는 또 인권 침해의 어떤 소지가 계속 불거집니다. 그래서 예, 저는 예. 뭐 이번 사건을 보면서 범죄자가 천국이고 피해자가 지옥인 나라가 아닌가 이럴 정도로 특히 13살, 12살, 10살짜리 아이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 그 아이도 상당히 트라우마가 있고요. 또 그거를 알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아마 평생 동안 엄청난 어떤 그 고민과 걱정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범죄자인 처벌은 대단히 그 솜방망이 처벌이다. 예를 들면 11명의 그 피해자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 잡으면 1년씩밖에 안 되거든요. 근데 만약에 미국 같으면 한 명당 피해자에 대한 형이 10년이라면 그러니까 100년 살아야 되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심각한 범죄자에 대해서 법원이 너무 관대하게 처벌하지 않느냐. 또 그런 과정이 또 재범이 일어난 것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러한 범죄는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평생을 두고 어떤 짐을 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적 관점으로 고려한다면 예, 예. 이런 범죄자에서는 좀 엄벌을 취하는 것이 형사 정책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. 네, 그럼 지금 학계에서도 이런 성범죄자들이 사회로 복귀할 때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? 예, 기본적으로 이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이제 치료를 해야 된다. 왜냐하면 어차피 나온 사람도 집안에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예. 그리고 전자발찌처럼 일정한 그 이동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김금식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예외적 상황이 있으니까 최대한 예방 차원에서 이 김근식의 동의를 받아서라도 네. 어떤 화학적인 어떤 그 치료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노력, 또 이것은 국가가 계속 감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,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정비해야 될 제도적인 이, 법률적 현안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꼭 빨리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범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예.